마리카네 어머니? 여기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여기 저희 가게거든요. 어머, 이렇게 낡은 가게가? 낡아서 죄송하네요. 지인이 이 가게 맛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실망이야. 태풍이 오면 날아갈 것 같아. 거의 폐건물이야. 가게 안도 기름투성이라 미끈미끈하고. 이런 가게에서 아들한테 밥을 먹일 순 없지. 그러게, 다른 곳으로 가자.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2살. 남편인 타쿠야와 딸 마리카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 타쿠야는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 모집을 냈는데 좀처럼 응모가 없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손이 덜 가게 되어서 나도 그 가게를 돕고 있다. 응? 어라? 문이 안 열리네. 타쿠야, 문이 안 열리는데? 아, 그거? 고깃집은 기름이랑 연기 때문에 여기저기 끈적거리게 되거든. 아래쪽을 들고 조금 치면 열렸지? 대박, 고마워. 근데 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거면 돼.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으로 승부하니까. 그것도 그렇네. 옛날부터 그랬지. 그치? 왜 그래? 바닥이 매끈해서 미끄러졌어. 아, 진짜 정신 차려. 아무리 실속으로 승부한다고 해도 청소는 대충 하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기름때에 잘 드는 비싸지 않은 청소도구를 찾아봐야겠어. 우리 가게 질 좋은 고기를 가성비로 라는 게 아버님 때부터 모토여서 경영상으로는 아슬아슬하다. 외관 수리 같은 건 뒤로 미루느라 겉모습이 꽤 낡았다. 솔직히 처음 본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맛집으로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이다. 타라코 씨, 점심 메뉴가 생겼네? 맞아요. 저희 가게 고기를 가볍게 드셔주셨으면 해서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우리는 정말 복 받았다니까. 근데 몸엔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겠어. 알바도 없이 계속 일하잖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은 정하셨어요? 점심 불고기 3개랑 갈비 비빔밥 정식 2개.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진짜 맛있거든. 이 정도는 순삭이야. 여기 고기 먹으면 다른 곳에서 못 먹는다니까. 헐, 기대된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러코 씨, 여기 맥주 2병 추가!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자라코, 일본 손님 점심 불고기랑 우롱 하이볼 갖다 드려. 오케이. 요즘에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단골 손님도 많아져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뭐 알바가 없어서지만.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어서 와 마리카. 아이, 뛰어서 왔더니 힘들어. 이 아이가 딸 마리카.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딸은 혼자서 집에 있는 게 싫다면서 학교가 끝나면 항상 이 가게로 온다. 저기 엄마, 계속 안 피어나던데 나팔꽃이 오늘 피었어. 잘됐다. 다음에 같이 보러 갈까? 응. 마리카, 오늘 좋은 고기가 들어왔어. 예쁜 고기다. 어렵게 얻은 거야. 그래, 맛볼 겸 시식해볼래? 먹고 싶어. 좋아. 자, 기다리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치? 고급 브랜드 소고기거든. 원래 일반 고깃집에서는 내주질 않아. 자라코, 오늘 이 고기를 내놓을 건데 가게 안에 손으로 쓴 것도 괜찮으니까 포스터 좀 붙여줄래? 응, 알았어. 나도 도울래. 다른 사람들도 먹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마리카는 우리 자랑스러운 간판 딸이야. 딸의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사정을 알아서인지 아닌지 마리카는 이렇게 매일 도와준다. 조금이라도 용돈을 줘야지. 그리고 저녁에 바쁜 시간대가 드디어 끝났을 때쯤 뭐야 이거? 안 다치는데? 아, 이건 아래쪽을 이렇게. 뭐야 이 낡은 가게는?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네요. 당신은 마리카네 어머니? 여기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여기 저희 가게거든요. 어머, 이렇게 낡은 가게가? 낡아서 죄송하네요. 지인이 이 가게가 맛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실망이야. 태풍이 오면 날아갈 것 같아. 거의 폐건물이야.
가게 안도 기름투성이라 미끈미끈하고. 이런 가게에서 아들한테 밥을 먹일 순 없지. 그러게, 다른 곳으로 가자. 뭐? 싫어. 나 고기 먹고 싶어. 다음 기회에 먹자. 싫어, 싫어. 먹고 싶어. 어쩌실래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먹고 갈게. 3명이야. 네, 그럼 이쪽 자리에 앉으시죠. 연기가 저기 제대로 환기하고 있는 거야? 고깃집이니까 연기가 조금 나도 참아주세요. 아, 냄새. 옷에 냄새가 배잖아. 그럼 이 비닐을 머리 위로 써주세요. 그런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써? 됐어. 내일 세탁 맡길 테니까. 아, 진짜 싫다. 그러신가요? 이 사츠카 씨는 딸 마리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회장이다. 선생님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서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성격이라 별로 좋은 인상은 없다. 하지만 이런 보스 엄마 같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성가실 테고 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얼른 식사하고 돌아가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음료는 뭘로 하시겠어요? 난 맥주. 나는 와인으로 할게. 쇼타는? 나는 오렌지 주스. 알겠습니다. 고기는 뭘로 하시겠어요? 여기 메뉴입니다. 이런 가게의 메뉴는 누가 만졌을지 모르고 더러우니까 건드리기 싫어. 어차피 별로 비싸지 않겠지.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고기로 줘. 비싼 고기요? 그럼 수량 한정인데 오늘 막 들어온 고기가 있어요. 오, 좋네. 그걸로 하자. 그래, 어차피 이런 가게에 비싼 고기는 가격도 뻔하지. 몇 덩이로 하시겠어요? 몇 덩이? 궁상맞게. 있는 거 다 가져와. 있는 거 다요? 그래, 돈이라면 낼 테니까 계속 가져와. 뭐, 그리고 다 못 먹으면 남기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 마리카. 좋다. 어서 와. 예, 너 쇼타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이 얼마인지 아는 거야? 무슨 일이니 마리카? 당신 딸이 맥주를 흘렸어. 옷은 괜찮으신가요? 옷은 괜찮은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에게 가게를 돕게 하다니 댁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돕겠다고 했어. 마리카, 부엌에서 손 씻고 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고? 타케, 어서 와. 여보, 타케가 왔어. 타케, 어서 와. 맥주? 부탁해. 그리고 항상 먹는 고기 세트. 항상 감사합니다. 타케는 우리 가게도 소속되어 있는 상점가 조합의 회장님으로 채소집을 운영하는 아버님대로부터의 단골 손님이다.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 곤란한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는 믿음직스러운 회장님이다. 채소집 아저씨다. 어서 오세요. 마리카. 엄마 아빠 잘 돕고 있니? 응, 근데 있잖아. 오늘은 실수했어. 무슨 일이니? 맥주를 흘려버렸어. 그렇구나. 안 다쳤니? 다치진 않았지만 혼나서 좀 시무룩해.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혼났다니. 뭐 실수는 누구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렴. 좋아, 리벤지다. 아저씨 맥주를 가져와 주겠니? 알았어. 정말 항상 고마워요. 마리카를 상대해줘서. 아니, 됐어. 그런데 마리카를 혼내는 게 어디 누구야? 내가 한 소리 해줄까? 친구 가족이 와 있어. 마음은 고맙지만 오늘은 맥주 흘린 것 정도로 아이를 혼내다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마리카한테 들려보낸 잘못이야. 여기 아저씨 맥주 나왔습니다. 고맙다. 잘했네. 어때? 마리카도 뭐 마실래? 아저씨가 사줄게. 타케, 너무 어리광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그럼 사양하지 않고 마시고 싶은 거 가져와. 나 오렌지 주스 마실래. 아저씨 고마워. 별 말씀을. 이 고기 엄청 맛있다. 많이 먹어. 잔뜩 주문했으니까. 아싸. 근데 마리카는 좋겠다. 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나 크면 고깃집 사장님이 될래. 뭐? 무슨 소리니? 요식업 같은 건 밑바닥 인간들이 하는 거야. 헐, 그런 거야? 그렇잖아. 고기를 자르는 것 정도는 누구든 할 수 있어. 엄마도 할 수 있는 걸. 게다가 이 가게 안을 보렴. 외관은 너덜너덜, 바닥은 미끌미끌. 이 창문도 언제 닦은 건지 모르겠고 돈도 별로 못 벌어. 넌 아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렴. 네. 그리고 마지막 주문 시간이 돼요. 곧 주문 마감인데 더 시킬 거 있으신가요? 이제 배불러. 쇼타는? 나도 이제 배불러. 여기 아직 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이제 필요 없어. 치워도 돼. 헐, 이렇게 맛있는 고기인데 아까워. 저기 집에 갖고 가면 안 돼? 생고기를 드릴 순 없지만 구운 후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해.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계산해 줄래? 여기 카드 쓸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카드는 안 돼요. 그렇겠지. 이런 가게에서 카드를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짓궂은 질문을 한다니까. 그래. 미안하게 됐네. 그럼 현금으로 낼게. 감사합니다. 여기 가격입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2만 3천엔? 뭐? 그렇게나? 바가지야, 바가지! 이래봬도 고급 가게에 비하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대체 어디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저희 가게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가져와 달라고 하신 건 그쪽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건 너무 비싸. 제대로 설명해 줄 때까지 지불할 수 없어. 여보, 잠깐 괜찮아? 왜 그래? 여기 손님이 가격에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셔서. 왜 그러시나요? 확실히 메뉴도 보지 않고 가장 비싼 고기를 가져와 달라고 한 건 저희예요. 그쵸? 그 고기 맛있었죠? 그건 말이죠. 국산 최고급 브랜드 소고기거든요. 평소에는 긴자 같은 곳의 초고급 고깃집에서만 유통이 되는 건데 특별히 저희 가게에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엔이라니. 저기를 봐주세요. 메뉴에 만엔이라고 써있잖아요. 1인분에 만엔인 거잖아. 100만엔은 누가 봐도 바가지야. 맞아. 아니에요. 잘 봐주세요. 한 덩이에 만엔이에요. 한 덩이에 만엔? 네. 포스터에도 그렇게 써놓았고 메뉴에도 초특별 메뉴라고 써두었는데요. 무슨 고기가 그래? 에? 부자 어필하시는 것 치곤 비싼 고깃집에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뭐라고? 됐어! 이런 가게에 그런 큰 돈은 절대 못 내! 이래서 궁산 맞은 가게는 싫은 거야! 돌아가자! 차라코, 경찰한테 무전 취식으로 신고해! 응, 알았어. 저기 아빠, 무전 취식이 뭐야?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아이 앞에서 수치를 주다니 용서 못해! 이번 일은 보호자 모임에서 말하도록 하겠어요. 사기 고깃집이라고 보호자분들께도 알려드려야지. 그건 곤란한데요. 이봐 아까부터 듣자니 뭐야? 타케. 당신 누구야? 나는 이 상점가 조합의 회장인데. 그럼 얘기가 빠르겠어. 이 가게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 뭐? 당신 뭐라는 거야? 다쿠야나 차라코 씨가 이 고기를 억지로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부탁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들은 제대로 가격을 보지 않고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어. 가게 안에는 가격도 명시되어 있었지. 그런데 배불리 좋은 고기를 먹고 돈을 못 내겠다는 건 이상하지. 이대로 돈을 내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 상점과 일대 모든 점포에 출입 금지 통지를 내릴 거야.
돈도 안 내, 직종 차별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위험인물이라고. 그건 보호자 모임 같은 데서 말하는 것보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겠지. 여보. 아이, 돈 낼게요. 내면 되잖아요. 뭐? 방금 뭘 했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케 덕분에 제대로 돈을 지불받게 되었다. 사츠키 씨 부부는 이날 가진 돈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는 기록만 하고 다음날 제대로 값을 지불하기로. 그런데 무전 취식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날 있던 손님들이 상점가나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린 데다 요식업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악평과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결국 상점가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한다. 상점가를 출입 금지 당했으니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사츠키 씨 부부는 이 동네에서 이사하게 되었다. 대기업에서 일해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상점가 같은 곳에 오지 못하게 돼도 곤란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뭐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나 보다. 보스 엄마 행세를 했는데 무전 취식이라니 너무 꿀사납잖아. 한 덩이에 만에 나는 이 고기가 평이 엄청 좋더라고. 비싸지만 두꺼워서 먹을 때 행복함이 다르다면서. 우리 가게가 내는 고급 고기는 질이 다르대. 잘됐다. 다들 주문 마감 때 마지막으로 한 덩이 먹고 간다는 느낌으로 주문해줘서 우리도 기뻤지. 그래서 이 고급 고기를 사용한 도시락을 회식으로 배달해줬으면 한다고 모니로봇 상사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한 개에 4만엔짜리 고급 도시락을 10개. 진짜? 뭐 세 덩이로는 맛이 안다니까. 그 외에도 엄선한 최고급 고기를 더해서 말이야. 모니로봇 상사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우리 경영에도 여유가 생길 거야. 지금이 분발할 때라는 거구나. 야마모토 일가 파이어! 이런 느낌? 맞아. 좋아. 바로 준비 들어가자. 무슨 일이야. 오늘이 추천 메뉴는 고등어 정식인데. 그럼 고등어 정식으로 할래. 아니 이게 아니라 사실 나 결혼하게 됐어. 뭐? 우와, 진짜? 내 이름은 사와다 메이. 업소에서 일하는 23살이다. 중졸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일한 것 같아. 내가 중졸로 일하기 시작한 건 큰 이유가 있다. 그건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던 일. 엄마, 왜? 방금 막 케이크 샀는데. 메이, 지금 당장 돌아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다. 전날에 비가 내렸고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지면이 얼어서 미끄러진 차가 들이박아 즉사. 아빠 외에도 사상자가 나와서 당시에는 매일 뉴스가 되었었다. 다행히 아빠 사망보험도 있고 유가족연금도 있고 저금도 있어. 생활은 걱정하지 말렴. 무슨 소리야? 엄마 병은 어쩌고? 우리 엄마는 심장이 약해서 격하게 움직이면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현기증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빠와 결혼한 후 엄마는 계속 전업주부였다. 내 운동회 때도 계속 앉아서 응원했다. 서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이다. 엄마도 나도 계속 아빠에게 보호받아 왔다. 하지만 그 아빠는 이제 없다. 그럼 내가 지켜야지. 나 중학교 졸업하면 일할 거야. 무슨 소리니? 중졸로 고용해주는 곳이 어딨다고 그래? 일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넌 진학해줘 제발. 엄마가 그렇게 빌어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3으로 진급한 직후 엄마의 병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엄마, 역시 내가 일할게. 지금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안 들을 거야. 메이, 미안해. 이런 보잘것없는 엄마라.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지되는 딸한테 맡겨둬. 이렇게 나는 바로 일을 찾기 시작했다. SNS를 보아하니 역시 밤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주쿠 입원지로 향했다. 화장은 완벽해. 옷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른스럽게 보이는 걸로 했다. 가능하겠지?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저기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응?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니, 잠깐 기다려. 일하고 싶어요. 넌 하쿠 말을 듣고 유바바한테 일을 달라고 찾아온 치히로니? 일하고 싶다고 우겨도 나한테는 안 통해. 그럴 수가. 이걸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 참 어쩔 수 없네. 일단 거기 앉아봐. 얘기라면 들어줄게. 내가 처음 뛰어든 가게에 있던 사람이 엔지 마마였다. 엄청 예쁜 사람이지만 말하는 걸 듣고 바로 남자라는 걸 알았다. 여장 남자인가? 마마는 내 나이를 알아봤는지 오렌지 주스를 내주고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밤의 나비가 되려고 한 거구나. 술은 못 마시지만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뭐 고용해주는 가게는 있겠지만 그런 곳은 대체로 술이나 담배를 강요하고 베개 영업도 시키려고 할지도 몰라. 베개? 같이 자는 건가요? 어머나 순수해 순박해. 내 더러움이 눈에 띄어서 타격이 오네. 베개 영업이란 건 업계 용어인데 규정에 조심해서 말하자면 시험삼아 다이브라고 해야 되나? 아니 다이빙인가? 뭐 아무튼 선 넘어 영업 같은 거지. 네? 너 18살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지? 너무 티나. 보아하니 중학생 정도려나? 지금 중3이에요. 하지만 졸업하면 일할 거예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돼요. 원래라면 너도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야. 그런 어리광을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도 엄마가 입원해서 돈이 팍팍 들어가고 있는 걸. 아빠가 남겨준 돈도 금방 없어질 거야.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면 어쩌지? 이때 나는 왜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다. 아빠가 죽었을 때 오열하는 엄마를 필사적으로 위로하느라 나는 울지 않았다는 걸 떠올렸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우는 걸까? 그렇다면 너무 늦었어. 이럴 땐 괜한 위로는 필요 없더라. 마음껏 울어. 그리고 마음껏 운 후 엔지 씨는 나에게 얼음팩을 주고 눈이 부으면 엄마한테 들킨다. 고마워. 그래서 넌 이름이 뭐니? 사와다 메이. 메이구나. 무슨 한자를 쓰니? 싹 아예 사랑해인데. 사치스러운 이름이네. 지금부터 네 이름은 메루루야. 어라? 한자 하나로 짓는 거 아니야? 유버버가 아니라니까. 여기서의 별명이야. 넌 젊고 귀여우니 조금 반짝이는 편이 딱 좋아. 별명이라니. 중학교를 졸업하면 내 가게에 다시 오렴. 잔뜩 부려먹어 줄 테니까. 이렇게 마마가 나를 받아주어 나는 중학교 졸업 후 마마의 가게에서 청소나 잡일, 가끔 꾸미고 손님과 잡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 마마의 소개로 업소에 데뷔하게 되었다. 엄마를 지탱하기 위해 빨리 잔뜩 벌고 싶다고 말했던 나를 위해 마마가 계속 가게 사람과 얘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23살이 될 때까지 업소에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드디어 밤일을 그만둘 때가 온 거야. 이야, 설마 마마가 백반집으로 전향할 줄이야. 심지어 애도 딸리고 대박이다. 뭐 반한 남자한테 부탁해서 말이야. 반한 남자라? 아, 그러고 보니 저기 마마. 왜? 오늘의 추천 메뉴는 고등어 정식인데? 그럼 고등어 정식으로 할래. 아니, 이게 아니라 사실 나 결혼하게 됐어. 뭐? 우와 진짜? 누구야? 검은 옷 입은 남자만큼은 절대 안 돼. 지옥을 보일 테니까. 완전 아니거든.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일반인이야. 아니 잠깐, 완전 잘생겼잖아. 뭐야 건방져. 시로야마 순스케라고 해서 25인데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취해서 쓰러져 버렸거든. 어머나 귀여워라. 내가 돌봐주고 싶다. 그리고 먹고 싶다. 마마도 참 육식이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돌봐줬는데 눈을 뜨더니 엄청 사과하더라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권유받았고 그대로 말이지.
뭐야. 엄청 평범하고 좋은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게 과거 일이고 프로포즈 받은 게 어제야. 엄청 타이밍 좋잖아. 하지만 아직 부모님한테 인사를 못했어. 마마한테 인사할 때 조심할 점 같은 걸 물어보고 싶어서. 어머, 그건 네 어머님께 들으면 되잖아. 독신인 나보다 훨씬 적임인데? 아니, 나 중졸하고 업소에서 일하잖아. 상대 부모님이 결혼을 엄청 반대해서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뭐 그렇긴 하지. 엄마는 내가 업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한때 매일 밤 울 정도로 유리 멘탈이니까 상대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시면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아. 그럼 가능한 인상 좋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너도 내 딸처럼 귀여워했으니까 결혼 성공했으면 좋겠는걸? 마마, 고마워. 이렇게 마마의 조언을 받아 머리는 차분한 갈색으로 염색하고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옷도 좋은 인상을 주는 하얀 롱 원피스로 무장하기로 했다. 우와, 오늘 메이 분위기 다르다. 오늘 테마는 청순 메르로니까 이상하지 않아? 물론 어떤 모습이어도 메이는 예뻐. 아니, 청순해? 보통 사람 같아? 업소 사람처럼 안 보여? 괜찮아. 게다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슌스케가 너무 태평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이유, 그건 슌스케의 집안 때문이기도 했다. 드라마냐고. 슌스케네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자산가여서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부자 일가다. 명가 아들의 약혼자가 되는 거니까 기합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 다녀왔어, 엄마 아빠. 어서 오렴 순스케. 그쪽 분이. 맞아,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데려온 사와다 메이야. 사와다 메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이것도 그림으로 그린 듯한 부잣집 아줌마가 나오셨다. 슌스케는 좋은 집안에서 자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부자라는 걸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의 엄청난 부자 느낌에 선빵을 맞은 기분. 진정하자, 손님 중에서도 부자는 잔뜩 있었으니 어떻게든 될 거야. 그리고 식탁으로 안내받아 슌스케의 아버님과도 인사했다. 이쪽도 업소에 자주 오던 부자 티나는 아저씨라서 뿜을 뻔했다. 이 미남 유전자는 진심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테이블에는 차가 놓여있을 뿐 식사는 없었다. 아하, 날 환영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는데 슌스케와의 결혼은 포기해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은 이 주변에서 유명한 자산가야. 돈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슌스케의 애인은 지금까지 모두 흥신소에서 조사해봤는데 너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최악이야. 편모가정, 중졸, 업소 근무라니 최악 3대 요소가 모여있어 현기증이 나는 줄 알았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메이가 편모가정인 건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중졸로 일하기 시작한 건 병으로 쓰러지신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야. 다 훌륭한 이유인데 어떻게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유는 뭐든 상관없어. 아무튼 우리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쵸 당신? 맞아. 자네가 근무하는 가게는 다음에 접대해서 써주도록 하지. 그때 돈 좀 써줄 테니 그거면 됐지? 뭐 반대당하리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망할 돼지놈들일 줄은 몰라서 열린 입이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반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안다. 나는 적어도 상처받았다는 얼굴을 하지 않도록 평온함을 가장했다. 그러자 슌스케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메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슌스케? 우리 부모님은 차별의식이 좀 강해서 말이야. 옛날부터 실증 났었어. 하지만 내 결혼이라면 축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미안. 슌스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부모님을 노려봤다. 우리 집은 부모님을 쏙 빼닮은 형이 뒤를 잇기로 정해져 있어. 나는 이 집에 없어도 문제없어.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 집과 연을 끊고 메인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제멋대로인 짓을 용서할 것 같아? 그래, 무슨 소리냐? 재산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벌고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안녕히 계세요. 잠깐 슌스케, 괜찮은 거야? 아무렇지 않게 결혼 선언하고 왔는데. 괜찮아.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가족이 싫었어. 돈이나 지위나 직업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니까. 나한테도 항상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며 압박을 걸었지. 친구랑 제대로 논 기억도 없어.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셔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구나. 뭐 우리 집도 특이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남에게 마음을 여는 법은 모르겠더라고. 회사 선배들한테도 업소에 억지로 끌려가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다가 인간 불신에 박차가 걸렸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준 거야. 아, 손님, 드디어 일어났네. 어라? 아,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 머리 아프잖아. 두통보다는 구토였구나. 그럼 다 토해버리자. 편해질 거야. 토하고 울고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나를 보고도 넌 웃으며 넘어가줬지. 너에 대해 알게 될 때마다 너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 메이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부디 나와 결혼해줘. 나야말로 기꺼이. 그 후로 나는 엄마에게 슌스케를 소개했다. 내가 결혼하면 업소일을 은퇴하고 나짓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울며 기뻐해 주셨다. 뭐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참고로 슌스케가 엄마랑 셋이서 사는 걸 승낙해 주어서 결혼 후에는 셋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예정. 엄마나 동료들에게 결혼 보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 해프닝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 슌스케 찾았다. 자, 같이 돌아가자. 어떻게 여기를 찾아낸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메이랑 결혼식을 올릴 거야. 외부자는 돌아가. 불쌍하게도 넌 오늘 결혼식을 올릴 수 없어. 뭐? 웨딩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래선 식을 올릴 수가 없겠지. 우리한테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신난 와중에 미안한데 그거 메이가 입을 드레스가 아니야. 뭐? 거짓말 하지 마. 이 식장에서 오늘 결혼식을 올리는 건 너와 또 다른 부부. 다른 부부 쪽은 일본식이라는 건 이미 조사해뒀어. 무슨 일이야, 슌스케? 메이 정말 아름다워. 잘 어울려. 뭐야 그 차림은? 왜 어머님이 여기에? 왜 웨딩드레스가 아닌 거야? 그야 제가 고스로리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사실 난 고스로리를 아주 좋아한다. 가게 기획으로 고스로리 드레스데이에서 입어본 일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는 돈을 아껴서 고스로리를 모았다. 슌스케한테도 몇 번째 데이트에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귀엽다고 받아들여졌고 결혼식에서 입고 싶다는 내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여준 것이다. 잠깐 무슨 소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나도 전혀 모르겠어.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메이와의 결혼식을 망치기 위해 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몰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무슨 소란이야 이건? 스미라, 엔지 왜 여기에? 난 이 애 시계 초대받았어. 나도 아가씨의 결혼식에서 얼굴을 비추러. 아니 뭐야 이 드레스는? 이거 아가씨가 오늘을 위해 맞춘 특주품인데? 야마모토 조직의 아가씨? 아버님 말로는 300만 엔 정도 하는 1급품이라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범인입니다. 굽든 삶든 마음대로 해주세요. 드레스는 렌탈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차림을 보니 당신 오늘 신랑인 거지? 아가씨의 식은 다행히 아직 시간 있어. 이쪽에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신들은 식에 집중해. 이 아줌마는 우리 쪽에서 맞도록 하지. 이거 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산가 싫어야 말을 모르다니. 정말 저속한 놈들이구나. 닥쳐 빨리 와. 네 놈은 앞으로 지옥 버진 로드를 걷게 해주지. 싫어. 이렇게 슌스케의 어머니는 끌려가고 말았다. 무려 오늘 우리 말고 야마모토 조직이라는 큰 야쿠자 집안 아가씨의 결혼식이 있었나 보다. 참고로 슌스케의 어머니를 연행한 사람은 전 야마모토 조직이었던 사람으로 지금은 마마의 백반집에서 일하고 있는 스미레 씨.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나저나 역시 전 야쿠자의 간부, 박력이 다르다. 우리는 그 후 무사히 식을 올려 나와 슌스케,
엄마 셋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야, 그날은 소란 피워서 미안했어. 아니야, 우리 쪽 망할 아줌마 때문이잖아. 그 후에 그 아줌마 어떻게 됐어? 아, 드레스 변상과 결국 연기된 식장 취소 비용과 민폐비 등등으로 2천만 엔을 청구하게 되었어. 2천만? 시로야마는 우리랑도 연관이 있는 집안이거든. 이번 일은 그 아줌마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해. 아줌마는 이혼을 하게 되어 집에서 쫓겨나 지금은 우리 조직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빚을 갚고 있어. 물론 시로야마한테 민폐로도 징수했지. 그렇구나. 야마모토 조직의 아가씨, 이번에야말로 멋진 식을 올리면 좋겠다. 전보다 좋은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라면서 의욕적이야. 그보다 메루루, 여모나도 나질은 어때? 완전 최고. 매일 고시로리 옷에 둘러싸여 진짜 대박이야. 직원 할인으로 싸게 살 수도 있고 진짜 행복해. 지금까지 노력하길 잘했어. 나는 결혼 후 여모나던 고스로리 가게의 알바로 근무. 지금까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얻은 건 물론 많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 내 가게를 낸다는 꿈을 위해 두 번째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그때는 마마와 스미레 씨에게 옷을 서프라이즈 선물할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해줘. 죄가 없는 사람을 의심하다니 참 무서운 후배야. 죄송합니다. 도둑 취급을 하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정도라고. 지갑에 시계에 벨트에 이어폰이랑 패딩까지 도둑 맞았어. 또 담배 도둑 맞았어. 나도야. 정성스럽게 하나만 남겨뒀어. 이거 복수해줘야겠지? 뚜 뭐야 이거?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깡촌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건 바로 자동차! 여기서 평생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장래에는 중고차 판매점 같은 걸 운영하고 싶다. 주유소는 다양한 차가 오는 데다 만질 수도 있어서 즐겁게 일하면서 돈까지 쌓이는 최고의 직장이다. 하지만 내 직장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 마루오 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은 무슨? 왜요? 세차가 안 끝났잖아. 이 차는 마루오 씨 담당이잖아요. 뭐? 세차는 다 너한테 맡겼을 텐데.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 오전중으로 끝내둬. 다른 일 있는데요. 내일이랑 네 일이랑 뭐가 더 중요해? 네? 내일이랑 네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마루오 씨 일이죠. 그치? 그런 거로 잘 부탁한다. 내 일이라고 자기가 인정했잖아. 무슨 일하는 걸 모르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다니까. 직장 선배인 마루오 씨는 소위 말하는 꼰대로 엄청나게 머리가 나쁘다. 일단 선배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우리 후배에게 억지를 부리는 게 성격이 나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버릇이 엄청나게 나쁘다. 분명 여기 뒀었는데. 왜 그래? 없어졌어. 뭐가? 내 시계 말이야. 시계? 그 롤렉스 시계 말이야? 그래, 내 보물인 롤렉스. 50만 엔은 하는 거잖아. 맞아, 돈 모아서 산 건데 왜 없어진 거야? 세차를 해야 돼서 잠깐 여기 놔뒀어.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아래도 잘 찾아봤는데 없어. 혹시 설마. 아까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걸 봤어. 으아, 당했다. 범인 취급하는 건 미안하지만 아마 맞을 거야. 저기, 코지, 무슨 일이야? 이 책상에 올려뒀던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몰라. 차를 세차하려고 10분 정도 여기 뒀었는데요. 마루 씨 못 보셨어요? 뭐야 너희, 내가 훔쳤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모른다고, 시계 같은 거. 어떻게 시계라는 걸 아셨어요? 저희는 시계가 없어졌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여기 뒀던 거라고만 했죠. 시계인 게 뻔하잖아. 부탁합니다. 돌려주세요. 지금 돌려주시면 큰일로 삼지는 않을 테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난 몰라. 거짓말 같으면 조사해보든가. 그럼 조사하겠습니다. 없어. 진짜다, 없어. 내 가방 안에도 라커 안에도 없지? 네, 못 믿겠으면 신체 검사라도 할래? 됐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의심하다니 참 무서운 후배야. 잘못했습니다. 도둑 취급을 하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정도라고. 아니 근데 뭐야, 말 대답하려고? 아따루, 이제 됐어. 하지만 이제 됐다니까. 일단 이번 일은 정장님께 말씀드린다. 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코지,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잖아. 그렇긴 하지. 젠장, 이게 몇 번째야? 바보면서 이럴 때는 빈틈이 없다니까. 지갑에 시계에 벨트에 이어폰이랑 패딩까지 도둑 맞았어. 점심용으로 사놓은 빵도. 아무튼 비싼 것부터 일상적인 물건까지 마루오는 뭐든지 훔쳐댄다. 하지만 절대 증거는 남기지 않으니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 번 점장님께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점장님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타루, 코지까지. 사실은 마루오 씨가 저희 물건을 훔쳐서 곤란해요. 훔친다고? 네, 얼마 전에는 패딩을 훔쳐갔어요. 전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증거는 있어? 네, 증거는 없는데요. 마루옵 씨가 틀림없을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동료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그 자리엔 마루오 씨밖에 없었어요. 항상 마루오 씨만 대기실에 있을 때 없어져요. 아무튼 증거가 없는데 범인 취급하면 안 되지. 뭐 그렇지. 직장에 도둑이 있다는 둥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네? 가게 평판에 좋지 않으니까.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아무튼 귀중품 관리는 각자 제대로 해줘. 그래, 본인들의 나태함을 내세우지 말고. 저희는 제대로 라커에 넣었다고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 둘 다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둘이서 마루오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너희들의 해고도 생각해봐야겠어. 저희를요? 젠장, 여기서도 우리가 나쁜 놈인 거냐고. 점장님의 사모님은 왜인지 마루오를 이상할 정도로 아낀다. 그리고 기가 약한 점장님은 사모님의 말을 따를 뿐. 그래서 우리가 마루오의 도벽에 대해서 말해도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입장이 나빠질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근히 우리를 곤란하게 한 것이, 또 담배 도둑 맞았어. 나도야. 정성스럽게도 하나만 남겨뒀어. 나는 고맙게도 2개나 남겨뒀어. 귀중품을 락커에 넣고 열쇠를 잠그면 되지만 담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귀찮지만 담배도 라커에 넣는 게 좋으려나. 하지만 휴식 시간에 락커까지 갈 시간이 없잖아. 그치. 내 담배는 560엔이 난다고. 그게 이틀에 한 번 도둑 맞으니 원. 그것도 상자째 훔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야. 하나하나 이름이라도 써둬야 되나. 그건 좀. 근데 상대가 그놈이라. 하나 받아간 것뿐이야 라면서 대충 얼버무릴 것 같아. 그치, 그 자식 그런 데서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젠장, 어쩌면 좋지. 마루오는 항상 흡연실에 둔 우리의 담배를 훔쳤다. 1-2개라면 그나마 용서할 수 있겠지만 1-2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훔치니까 곤란하다. 그 덕에 내 월 담배값은 20,000엔을 넘겼다. 진짜 웃기지 말라고. 이건 복수할 수밖에 없겠어. 그래. 아무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없는 지혜를 쥐어짜 마루오를 혼쭐 내주기로 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럼 나 먼저 휴식 들어간다. 네. 쉬십시오. 흡연실 가는 거 아니야? 좋아, 따라가자. 물론 미행해야지. 담배 훔치려나? 무조건 훔칠 거야. 오늘만큼 훔쳐주길 바란 적이 없다. 그러게. 흡연실 들어갔다. 바로 나왔다. 왜지? 손에 들고 있는 거 우리 담배 아니야? 맞아. 어디 가는 거지? 직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흡연실 뿐이잖아. 저 자식 진짜 어디 가는 거지? 가게 뒤에서 담배 피우려는 거 아니야? 진짜? 중딩이냐고. 촌스러. 야, 아타루, 저기 봐. 사모님. 아이 참. 마루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더는 못 기다리겠어. 너도 참 못 말린다니까. 빨리 줘.
어쩔 수 없구만. 대박, 우리 엄청난 걸 봐버렸다. 뭐야, 한판 시작해버렸잖아. 애도 아니고 밖에서 하지 말라고. 저건 성벽이지. 그래도 이걸로 납득됐어. 뭐가? 둘이 만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점장님한테 마루오에 대해 말해도 상대해주지 않은 거야. 사모님은 마루오의 편이었다는 거군. 뭐 됐어, 둘 다 혼쭐을 내주자고. 우선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진짜 못 봐주겠다. 오, 끝났나 봐. 담배 피지 않을까? 현타의 담배 피겠지. 그치? 오, 핀다. 오늘은 평소보다 격렬하던데 욕구 불만이었냐? 그 사람이 그쪽으론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걸? 작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이, 그건 말하면 안 되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이런. 담배를 던진 곳에 가솔린 탱크가.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소화기. 이건 소화기로는 무리야. 소방차를 부르자.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자리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지만 주유소는 불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였고 소방차가 바로 와준 덕분에 금방 소화되었다. 이렇게 될 줄이야. 우리 체포당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소란이 커졌으니 그냥 장난으론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겠지. 그래, 우리는 담배를 훔쳐대는 마루오를 혼내주기 위해 담배에 화약을 끼워 넣어 두었던 것이다.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뭐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오산이 있었다. 우선 마루오가 흡연실이 아니라 가게 뒤에서 담배를 핀 것. 그리고 담배를 필 때 마루오가 놀라서 담배를 던진 곳에 가솔린 탱크가 있었던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오산이었다. 그 탓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큰 소란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체포당하는 것과 일자리를 잘리는 것을 각오하고 점장님께 모든 걸 말하기로 했다. 점장님, 사실은... 하지만 물론 그냥 잘리기만 할 생각은 없었다. 우선 마루오의 뒤를 캐다 보니 역시 우리 담배를 훔쳤다는 것을 점장님의 아내와 마루오의 문란한 관계를 연사한 사진과 함께 고발. 둘의 대화를 보아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걸 설명했다. 얘기는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안 점장님이 일이 커지지 않도록 움직여주셨고 그 결과 그냥 담배 사고로 처리되었다. 와, 진짜 살았다. 장난은 할 게 못 되네. 그래도 이 사건 덕분에 마루오도 없어졌으니 일단락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이야, 난 살면서 그 정도 수라장은 처음 봤어. 그래, 마루와 사모님의 관계를 알게 되자마자 평소에 얌전하던 점장님이 극대노했다. 너 평소부터 나를 실컷 깔보더니 이번에야말로 용서 안 해! 이건 오해야, 여보. 그냥 놀이였어.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뭐가 조금이야! 나는 저기서 어떤 커플이 항상 꽁냥댄다는 건 알고 있었어. 여러 흔적이 남아있었으니까 말이야. 뭐? 호텔 값이 부담스러운 젊은 커플 지시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설마 너희였을 줄이야. 이번에는 못 참아. 철저하게 복수해줄 테니 각오해라. 너희 이 가게에서 나가. 우와, 점장님 무섭다. 이렇게 점장님과 사모님은 이혼하게 되었다. 게다가 점장님은 과거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서 마루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모두 밝혀주셨다.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 여자 말에 따르느라 종업원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다니. 나는 점장 실격이야. 이 보상은 반드시 해주마. 이제 됐어요. 점장님도 불륜당한 피해자였던 거니까요. 저희 같이 철저하게 몰아붙이자고요. 그 후로 인터넷을 잘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도둑맞은 물건 리스트를 검색한 결과 마루오가 훔친 물건 대부분이 인터넷 옥션에서 출품되어 있다는 것도 발각되었다. 마루오는 가게에서 잘렸을 뿐 아니라 경찰의 신세지기에 든 것이다. 참고로 우리는 도둑맞은 물건의 손해배상도 이미 청구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내서 일괄로 돈을 지불하게 했다. 마루오는 형무소에서 나온 후에도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지. 꼴 좋다. 물론 지옥에 떨어진 건 마루오뿐만이 아니다. 마루오와 불장난을 한 점장님의 아내는 점장님에게 위자료를 청구당해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난 데다 빚쟁이가 되었다. 오늘도 피곤하다.
아타르, 잠깐 나 좀 볼까? 괴물이야. 누가 괴물이라는 거야? 나야, 나. 설마 사모님? 그래, 오랜만이야. 아니, 현란한 요괴가 나타난 줄 알았다. 칙칙한 드레스에 칙칙한 화장. 이전 사모님이랑은 인상이 전혀 달랐다. 그래서 대체 무슨 볼일인지. 점장님이라면 아직 가게에 계실 텐데요. 그런 차가운 사람 이제 몰라. 내가 만나러 온 건 하타루 너야. 네? 왜 저인가요? 그 악마 같은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아서 지불하기 위해 지금 물장사를 하고 있는데 신인이어서인지 좀처럼 손님이 안 붙더라고. 서비스 해줄 테니까 나를 지명해주지 않을래? 무슨 지옥이냐고. 왜 돈을 내고 이런 요괴랑 술을 마셔야 하는 거야? 새로운 고문 방법? 아니, 그야 세상에는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여성은 잔뜩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세상의 50대 여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할망구만큼은 무리야. 다가오는 할망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나는 최종 수단을 사용하기로. 그럼 저 혼자보다 손님이 더 있는 게 좋겠죠? 지금 일행한테 연락할 테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내가 엄청 서비스 해줄게. 슬슬 온 것 같은데요? 대체 누구를 불러준 걸까? 이 멍청한 녀석이! 아타루 너! 죄송해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종 병기 좀 소환했습니다. 너! 나는 물론 내 가게, 내 종업원한테 일절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접근 금지 명령을 깨면 위자료에 50만 엔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계약 잊지 않았겠지? 이번만은 봐줘. 거슬려 당장 꺼져! 점장님의 노성에 울며 뛰쳐가는 전처. 이야,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이 화내는 모습은 정말 효과적이라니까. 민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일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협박을 했으니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겠지. 정말 미안하다. 가능하면 일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줬으면 하는데. 물론이죠. 저 이 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가게에는 평온이 돌아왔고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쾌적하게 일하고 있다. 마루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신인인 2명 들어왔는데 마루오 일로 채용에 신중해진 점장님이 무려 나와 코지를 면접에 동석시키셨다. 사실은 둘 다 내 고등학교 후배로 좋은 녀석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점장님께도 그걸 말씀드리자 바로 채용해 주신 것이다. 부침성 좋은 후배가 생겨서 더더욱 일이 즐겁다. 그나저나 마루오도 전처도 꼴 좋다. 그러게. 근데 나도 그 업소 모드 전처 보고 싶었어. 얼마나 괴물인지라는 의미에서. 아서라,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 정도야? 무섭구만. 근데 사실 나 그 이후로 담배가 무서워졌어. 인생 첫 금연 중이야. 진짜? 나도. 역시 그치? 폭발하는 거 아닌가, 화약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키지 않더라고. 그니까. 근데 그 덕에 달에 쓰는 돈이 꽤 줄었어. 저금을 생각하면 금연하게 된 건 잘했지. 맞아. 나도 금연 저금으로 새시기 살려고. 꽤나 거친 금연 치료였지만 결과가 좋으니 된 거지. 하지만 이대로라면 본가 가게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회사랑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아무튼 그건 취소. 음식은 고양이한테라도 주든가. 제 이름은 미야모토 나츠미. 27살 회사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 IT 기업. 저는 그곳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상당한 블랙 기업이라 야근도 주말 출근도 자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일하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이 미야모토, 내가 시킨 자료는 아직이냐? 내일까진 완성하겠습니다. 뭐? 오늘 중으로 해두라고 했잖아. 네? 내일까지라고 하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야근해서라도 끝내. 단, 네 실수니까 야근 수당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미즈 아키라. 나이는 30세로 저희 부서의 과장님이에요.
저는 이 남자에게 찍혀서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종종 당했습니다. 원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덕분에 제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었고 가벼운 위궤양에 걸려 약을 먹게 되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기에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니시무라 미치요는 라인으로 종종 저를 혼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빨리 퇴사하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본가 사정은 알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지. 100번 양보해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그렇다 쳐도 그 상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갑질이잖아. 뭐 그렇지. 괴롭히려고 일을 늘린다니. 그 정도면 사회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글렀어. 용케 여태까지 무사했네. 뭐 그건 여러 사정이 있지. 아무튼 되돌릴 수 없어지기 전에 잘 생각해봐. 여차하면 나도 도와줄게. 미치요의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저도 반대 입장이었다면 분명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건재하시고 본가도 자취하는 집에서 멀지 않은데 문제는 두 분이 경영하시는 가게로. 나츠미, 보내주고 있는 돈 말인데 부족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보내도 괜찮은 거니? 아, 괜찮아. 보너스가 나왔거든. 그럼 더더욱 너를 위해서 써야지. 별로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가게를 위해서 잘 사용해줘. 나츠미,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니지? 전혀. 나 꽤 많이 벌어.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줘. 그럼 고맙긴 하지만 무리하는 거라면 잘 생각해봐. 괜찮다니까. 두 분은 제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자카야를 경영하고 있어요. 일식점에서 수행하던 아빠의 솜씨를 발휘한 요리가 강점인 조금 비싼 이자카야예요. 맛도 가게 분위기도 보장되어서 단골 손님들의 충성스러운 지지로 20년 이상 이어져 온 노포. 잡지나 TV 취재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조금 기세가 줄어 결과적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제 월급의 일부를 보내는 걸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 20대 치고 꽤 큰 금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 회사는 월급이 좋기 때문. 다소 블랙이며 너무 싫은 상사가 있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였죠. 참고로 그 과장이 부서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당시에는 아직 주임이었던 시미즈 씨는 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대해 당시 과장에게 주의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과장님의 논리가 옳았지만 시미즈 씨는 그걸 무시하고 대충 흘려들었죠. 과장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미즈 씨에게 계속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과장님은 부서 내에서 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인사부의 사령으로 과장님의 계급은 떨어져 다른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미즈 씨가 그 뒤를 이어받았죠. 이래 중에 이래였던 이 인사는 회사 안에서 소문이 되었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신경 쓰였는데 동료인 사사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과장님 계급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처음 한 건데 시미즈 씨는 부사장님과 전처의 아들이래. 대박, 전혀 몰랐어. 그럼 낙하산 입사에 낙하산 출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횡포가 용인되는 거지. 게다가 왜 사장도 그 모양이잖아. 그러고 보니 새로 만든 지사에만 집중한다고 했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는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아들이 울며 매달리니까 과장 계급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런 거겠지.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설마 싶지만 그걸로 여러모로 납득이 된다는 거네? 농담 같은 얘기였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인사가 통과할 리가 없죠. 이 건 때문에 시미즈 씨는 부장님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참고로 제가 시미즈 씨에게 찍힌 원인이 된 건 시미즈 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날의 일입니다. 작년에 회사 회식이 끝나고 시미즈 씨가 말을 걸어왔는데 어이 미야모토, 이 다음에 내 단골 가게에서 2차 하지 않을래? 네? 벌써 11시인데요? 막차가... 시끄러워! 상사 명령이야! 이렇게 시미즈 씨에게 억지로 2차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데려간 곳은 아주 좁은 바 형식의 개인실.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챈 저에게 시미즈 씨는 희죽하고 웃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어요. 따라왔다는 건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지? 하지 마세요. 시미즈 씨가 억지로 데려온 거잖아요.
저는 재빨리 들고 있던 가방으로 심희재 씨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 뛰어올라 돌아간 적이 있었던 겁니다. 술 기운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권력을 써서 개인실로 데려온 데다 손을 대려고 하다니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죠. 회사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계급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도 괜히 대들면 계급을 떨어뜨릴 테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갑질로 신고하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저도 그중 한 명이라 이번 일은 눈 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굴었어요. 그리고 이 갑질 스트레스 폭발 일상으로 돌입한 거니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거느냐 돈을 거느냐가 이런 상황인 걸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의 일. 저희 회사에도 망년의 시즌이 찾아왔어요. 올해는 심희재 씨가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일로 심희재 씨한테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어이, 막년의 말인데 지혜 좀 빌리자. 무슨 일인가요? 예산 1인당 10,000엔 정도로 좋은 가게를 찾아. 1인당 10,000엔이요? 통이 크네요. 뭐 나한테는 연줄이 있으니까 감사하도록. 네, 아무튼 그럼 저희 본가는 어떠세요? 너네 본가? 이자카야인데 노포고 유명한 단골 손님도 있어요. 요리도 평이 좋아서 잡지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럼 네가 예약해라. 주문도 너한테 맡긴다. 네, 인원수는요? 딱 50명이다. 50인분 연회라면 상당히 큰 매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가 가게에서 맡기기로 했어요. 최악의 상사이지만 이런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부모님께 연락했는데 두 분 다 크게 기뻐해 주셨어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당일 저는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이나 자리 확인을 위해 한 발 먼저 가게를 방문했어요. 뭐 이런 일은 원래 간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한번 확인을 마치고 이제 직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면 되는데 예약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신경 쓰여서 심희재 씨에게 연락했더니 저기 무슨 일 있었나요? 예정했던 시간은 진작에 지났는데요. 아, 말하는 걸 까먹었다. 가게는 다른 곳으로 정했어. 네? 전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러게 말하는 걸 까먹었다니까. 이미 음식 준비도 마쳤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취소비는 내주시겠죠? 낼 리가 없잖아. 머리가 안 좋냐? 예정이 변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잖아. 하지만 이대로면 본가 가게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회사랑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아무튼 그건 취소. 음식은 고양이한테라도 주든가.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짓이었어요. 이런 남자를 믿고 가게를 예약한 저도 바보였죠. 제 본가라고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제 본가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분명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이후에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부 무시. 동기나 사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저희 본가에서 한다는 걸 말해두었기에 심희재 씨의 취소를 거스를 수 없어 미안하다는 라인이 잔뜩 와 있었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었죠. 연애용으로 준비한 음식도 준비도 모두 쓸 데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인원수가 인원수다 보니 전세를 냈었기에 다른 손님도 오지 않아요. 부모님은 저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낙담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큰 손해를 입으면 가게 존속조차 위험하니 어쩔 수 없죠. 저에게만 피해가 오는 거면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소중히 하시는 가게에 존속이 걸려 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절친인 미치오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내 이름은 니시무라 미치오. 어느 날 밤늦게 절친인 나츠미에게 연락이 왔다. 나츠미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당한 블랙 회사인데다 상사는 거지 같은 갑질을 하는 놈이다. 여러 번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츠미는 본가 사정으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게를 돕기 위해 월급이 높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지만 요즘엔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나츠미는 자격증도 있고 나이도 아직 어리다. 하지만 나츠미는 이직해서 상황을 바꾸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반드시 본가 가게를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나츠미의 판단력을 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신 차리라고 조언을 계속하는 것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날 라인 내용은 인내심의 한계였다.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일부러 50인분 코스를 예약하게 해놓고 당일에 취소했다는 거야? 응, 유감이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미안, 정말 미치오의 말대로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지만 도와줘. 나도 알아. 세게 말해서 미안해.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 일단 바로 거기로 갈게. 미안해.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틀림없다. 이래 보여도 사실 나는 변호사인 것이다. 하지만 나츠미에게 고소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겠지. 그럼 그거대로 방법이 있다. 나는 나츠미에게 그 망할 과장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거로 손해배상의 취소비를 전액 청구드립니다. 이봐, 변호사 씨. 고작 이자카야 예약을 퉁친 거 가지고 그건 아니지. 당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법률상으로 의뢰인 측은 소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만행 코스를 50인분 준비한 데다 전세까지 냈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쓸모없어져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으로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당일 취소는 보통 50%에서 100%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지불을 거부한다고 하면? 재판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도 연락하겠습니다. 뭐? 왜?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당일 막년의 상세 연락을 사내 메일로 보냈다는 걸 미야모토 씨에게 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약한 상태에서 당신이 다른 가게를 예약했다는 것, 다시 말해 처음부터 가게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악질적인 사태가 발각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신고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연하지만 그쪽 사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도 좋으시다면 재판에 붙이겠습니다. 잠깐! 안 낸다고는 안 했어! 그럼 지불해 주시는 걸까요?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난 돈이 많거든. 그 정도는 별 기별도 안 간다고 거지 미야모토한테 말해둬. 그럼 자세한 사항을 합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역시 부사장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장 귀에 들어가는 건 피하고 싶은가 보다. 시미즈는 내 협박, 아니 정당한 요구지만 취소비 전액 50만 엔을 일괄 지불하는 것에 응했다. 이 경우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취소비가 적용되니 이 이상 돈을 뜯어내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로서도 분하지만 뭐 이걸로 가게 경영에 기우는 건 일단 피할 수 있으니 넘어간다고 치고, 하지만 이대로면 회사에서 나츠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지겠지. 다시 말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쩔까 고민하는데 나츠미의 어머니인 하루미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다. 그 내용은 미치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츠미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 역시 이런 사태가 되니 나츠미가 회사에서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대로면 절친이 안 좋은 꼴을 당하리란 건 명백하다. 마음을 다잡고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그 사실을 들은 하루미 씨는 남편분과 같이 나츠미에게 얘기를 하셨다. 가게를 접고 두 분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는 얘기였다. 그럴 수가.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치요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지금 회사에서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말이야. 엄마, 자기 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은 가게 같은 건 없어. 지금까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 마. 나츠미는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어머님께 설득당해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결정에 존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츠미는 회사를 그만뒀다. 게다가 시미즈의 갑질을 고발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이판사판이었지만 내 협력도 있어 소송은 무사히 성공. 나름 큰 위자료를 뜯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게다가 나츠미의 고소를 계기로 지금까지 갑질과 성희롱으로 고민하던 직원들이 시미즈를 집단 소송하기로 정했고 나한테 상담받으러 와서 지금 절찬 재판 중이다. 뭐 여기서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시미즈는 파산 정도가 아니라 파멸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자세히 집중하던 사장의 귀에도 들어가 시미즈는 아버지인 부사장과 함께 쫓겨났다고 한다. 회사의 신뢰를 실격시킨 것, 직원을 퇴사로 몰아붙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도 두 사람에게는 또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여기가 미국이냐 라고 할 정도의 재판 퍼레이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뭐 좋은 공부가 됐지만. 미치우 말대로 이직 활동을 해보니 의외로 잘 됐어. 그래서 말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 위자료도 잔뜩 얻었고 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됐어. 저도 성공 보수를 받았으니 사무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랑 아빠가 집을 개조해서 지금은 요리 교실을 하고 계셔. 이게 꽤 인기가 있어서 두 번째 인생이다라며 신나하셨어. 두 분의 요리 센스는 확실하니까 좋은 쪽으로 굴러가서 다행이야.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싸움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 요즘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은 녹음, 변호사, SNS. 기억해둬.